부모님이 권했었죠. 개인적으로 이 여자분은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 보고 일주일 뒤에 그 친구랑 부모랑 울면서 다시 왔어요. 원장님,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당장 빼버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있는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그런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17살인데 가슴 수술하는 게 가능하느냐. 일단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권하느냐? 아니요. 꼭 해야 되면 해야 되냐? 물론 그렇겠죠.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가슴 보형물의 허가 나이는 만 22세입니다. 왜 만 22세로 났느냐? 허가를 받는 임상 4상 과정에서 1,몇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어렸던 친구가 만 22세였기 때문에 22세로 허가가 난 겁니다. 22세 이하가 수술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폴란드 증후군이라고 하다가 정말 가슴 발달이 적어서 신체적인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16살, 17살도 수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고 싶냐면 최소한도 최근 2, 3년 동안에 1년에 1cm 이상 자라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수술을 하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 6년 전에 17살 된 친구가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도 제 환자였어요.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데 딸이 슈퍼모델을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런데 가슴 수술을 꼭 하고 싶다. 나가기 전에. 17살을 수술해도 될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중3 때 키가 170이었고요. 몸무게도 한 53kg, 4kg 나갔던 것 같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누구누구 씨 지금 과연 키가 몇 킬로 컸어요? 저 6학년 때 키가 크고 다 컸어요. 6학년 때 168이었고요. 지금 2cm 큰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환자와 같이 설명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슈퍼모델이 되지도 않았고 원했던 미스코리아 나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아마 강남의 어디 클럽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경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가슴 수술해서 행복하다,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경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성장에 있어서 뼈 성장, 연골 성장이 어느 정도 마친 시기에서 하는 것을 저는 권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 수술은 좀 접어두고요.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눈, 코죠. 그러면 눈은 언제 하는 게 좋겠고 코는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눈은 사실 성장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안검판이 조금 두꺼워질 수 있고 근육이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에 있어서는 크게 좌우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검 하수라고 그러죠. 굉장히 심한 친구들은 눈 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한쪽 눈을 못 뜨는 경우는 몇 살, 4세, 5세가 돼도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능적인 게 문제가 됐을 때. 근데 그 기능적인 문제를 복원하는 수술하는 것은 어쨌든 칼로 째고 안에 근육을 당겨서 잡는 거기 때문에 눈 수술은 사실 성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꼭 수술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 수술은 또 어떠냐? 코 수술도 마찬가지로 뼈와 연골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작은 뼈이고 작은 연골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게 비율이 중요합니다. 자, 내 키가 아까 얘기했지만 170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 180이 컸다. 10cm가 크는 거죠. 그런데 보형물이라는 건 자라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내 뼈가 성장하는 데서 보형물을 넣게 됐는데 코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 안 맞게 되겠죠. 그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뼈대 위에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뼈대 성장을 다 떠나서 언제 수술하는 게 좋겠느냐, 눈이 됐건 코가 됐건 기본적으로 저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상황에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고3 수능을 마치고 환자분께서 수술하러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권했었죠. 개인적으로 이 여자분은 수술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대학 입학 선물로 부모님이 수술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열흘째 시간 지나고 실밥 보러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모양적으로 하나도 흠이 없고 굉장히 좋았어요. 부모님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보고 일주일 뒤에
그 친구랑 부모랑 울면서 다시 왔어요. 원장님,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당장 빼버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지금 이 친구의 심리적인 상태가 이 보형물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않으면 얘 진짜 무슨 큰일 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제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숙한 친구였다면 이게 아물어가는 과정이고, 모든 게 붓기가 빠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는 3개월, 6개월 지나봐야 압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려볼게요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수술하고 얼마 안 된 일주일 열흘의 붓기를 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감당이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모든 걸 원상태로 빼버리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 어느 나라, 호주에서는요, 성형 상담을 하고 한 달 이내로는 수술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허합니다. 왜냐? 한 달 동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하지만 아직 성인이 덜 된 미성년자가 수술할 때는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 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감내할 자신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학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해서 차선책을 두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 부작용이 생길 것을 분명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수술을 할 때는 혹 만에 하나라도 이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거를 감당해낼 내 자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럼 수술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정신적인 발달 자체가 미숙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성인이 돼 수술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10대의 분들께서는 나는 충분히 정신적으로 성숙한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도 나 다 컸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부모님이 뭐라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보면 굉장히 어렸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학생이 됐을 때, 또 성인이 됐을 때 느낌은 다를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겠죠? 원장님이 수술하는 거 권하지 않을 것 같아.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고민이 갈등이 있을 때는 충분히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